미국발 이슈를 키워드와 관련 검색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 텐데요. 미국의 고용지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발표가 되는 지표입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예상보다 크게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이 고용시장의 개선 추이를 알리는 지표입니다. 고용시장이 개선됐다라는 지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주간 단위로 이 실업급여를 신청한 실업자들의 수를 합산한 지표입니다. 이 지표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실업률 예측의 선행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별 변동이 심해서 4주간 이동평균 지표로 주로 그 추세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경기 선행지수의 구성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청구 건수의 증가는 불황의 시작을 뜻하고요. 청구 건수의 감소는 인플레이션의 시작에 선행하고 있는데요. 이 지표가 매우 정확하기 때문에 미국의 노동통계국에서도 이 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월간 고용통계를 이 지표와 대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기가 하향 곡선을 그릴 때는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경기 순환을 알려주는 선행 지표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주보다 16,000건 줄어들었습니다. 33만 9천 건을 기록했다라고 미국 노동부가 현지 시간으로 25일에 밝혔는데요. 시장 예상치인 35만 건을 밑돌았고요. 지난달 첫째 주 이후에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주에는 소폭 증가했었던 바가 있는데요. 이 변동성이 적은 4주 평균은 36만 2천 건에서 35만 7천 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가이버거 RBS 이코노미스트는 해고 상황이 개선이 돼 있다면서 문제는 고용이 그만큼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조금 부진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에 대한 미국에서의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를 늘려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현재 시간으로 25일 CNBC 방송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 발언의 주인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투자 전략가인 이 스매들리 투자 전략가가 최근 투자 사안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가 지적을 한 부분은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플레가 하락을 했고요. 지표가 부진한 것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추가 완화를 가리키는 경고 신호들이 몇 주간 크게 늘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재정 긴축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하면서 미국의 경제 지표들마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통화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가 되는 요소입니다. 이 두 요소가 모두 추가 완화를 요구하는 방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그는 덧붙였는데요. 이 최근 들어서 투자은행 중에 연준이 부양책을 더 키울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낸 것은 이분이 처음입니다. 이 스매들리는 연준이 무제한 자산 매입을 실시하게 된 건 회복에 대한 우려와 성장률의 하방 위험 때문이라면서 연준의 관계자들은 양적 완화에 대해서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의향이 있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해 왔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는 연준이 국채와 MBS의 매입 규모를 각각 450억, 400억 달러씩 유지하는 시나리오를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지만 이 인플레이션과 고용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밑돌 경우에는 국채 매입을 늘릴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스매들리 투자 전략가는 연준이 시장 기능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4에서 6개월간 미국 국채 매입량을 매달 650억에서 700억 달러로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미국 기업들이 연일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볼 텐데요. 이날 발표된 기업 실적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 실적이 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매출액 부분에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이 엑슨모빌과 UPS 등은 이 순이익은 예상치를 일단 웃돌았습니다. 먼저 엑슨모빌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슨모빌은 1분기 주당 순이익이 발표가 됐습니다. 엑슨모빌은 시가총액 세계 1위 업체이자 미국의 최대 석유 업체인데요. 올해 1분기 이익이 시장 기대를 넘어서는 호조를 보이긴 했습니다. 유가 하락이 악재였지만 화학 부분이 이를 상쇄했다라는 지적인데요. 이 현지 시간으로 25일 지난 1분기 중 순이익이 95억 달러, 이 주당 2.12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94억 5천만 달러, 주당 2달러
전년도에 비해서는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주당 2.05달러였던 시장 전망치도 웃도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매출액은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원유 부분의 매출 감소가 크게 작용을 한 것인데요. 엑슨모빌은 글로벌 원유 생산이 올해도 1%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주가는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UPS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PS는 실적 호조를 보였습니다. 온라인 배송이 증가한 부분이 실적 호조에 도움을 줬었는데요. 이 세계 최대의 운송업체입니다. UPS의 1분기 일회성 경비를 제외한 조정순이익이 주당 1.04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1.01달러 전망치를 웃돈 것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134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실적 개선은 자동차 부품과 헬스케어 제품, 의류 등의 온라인 구매에 따른 배송이 4.4%나 증가한 것이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주가도 역시 오름폭 늘리면서 마감이 됐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최대 화학업체인 다우케미컬의 1분기 이익이 시장 기대를 웃돌았고요. 이는 천연가스 가격 하락에 따른 비용 절감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은 역시 저조한 편이었고요. 반면에 던킨도너츠와 베스킨라빈스 등을 보유하고 있는 던킨 브랜즈의 올 1분기 이익은 부진했습니다. 이 매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비용 상승이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또 사무 의료용품을 판매하는 3M도 지난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미국발 이슈를 키워드와 관련 검색어를 통해 살펴봤습니다.